이승기 내가 죽여버리겠다. 나는 내 인생을 이승기 죽이는 데 쓸 거야.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멈춰의 시초인 산남중학교 출신이 박쥐를 과연 했겠냐. 그럴 리가 만무하다. 저희 킹무법인 요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새 연예계가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한 몇 주 전부터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 이승기 씨, 가수 이승기 씨가 소속사로부터 굉장히 거액의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바로 며칠 전에는 이제 이달의 소녀 추가 계약 해지 사태, 추 씨가 갑질을 했다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하죠. 근데 이제 추 씨의 인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법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이거 얘기 나누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 기준으로 한번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2022년 11월 18일 이제 스포츠 조선에서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그동안 방송에서 되게 소속사 권진영 대표에 대한 신뢰를 진짜 많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승기 씨가 나는 내가 돈 얼마 버는지 잘 몰라라든가 나는 사실 생각보다 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는 그런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와 이제 이거 진짜 아닌가라는 추측에 이제 힘이 실리게 된 거죠. 이번에 알게 된 경위도 되게 조금 특이하잖아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거 기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팩트 자체를 모르는데 소속사 직원분이 대표한테 내부에서 보내야 될 문자를 실수로 이승기 씨한테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승기 씨가 그때 이상함을 눈치챘다는데, 그래서 진실이 드러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소속사 측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입장문 발표를 해요. 근데 뭐 전면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 뭐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권 대표랑 매니저 사이에서 대화가 오간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때 또 이제 난리가 나죠. 그 녹취록을 보면 권진영 대표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내 남은 인생 이승기 죽이는 데 쓸 거야 라고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그런 회동이 끝난 다음에 매니저분이 막 울먹울먹하는 여기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자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압수수색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어제자 기준으로 이 압수수색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권진영 대표가 사적으로 이제 카드를 사용했는데, 회사 돈이잖아요. 회사 돈인데 막 개인 사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액수가 몇십억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권진영 대표가 다시 한번 입장을 내고 이거 진짜 내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해결하겠다. 현재 그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에요. 처음에 내용 증명 보냈을 때만 해도 그 후크 측에서는 2021년도에 전속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끝내면서 그간에 이제 음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서 합의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향후의 문제들은 향후에 정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미지급한 정산이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그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렇죠. 파문은 훨씬 더 커졌지. 사실 그 내용만 들어보면 거의 뭐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이승기가 벌어준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걸 인해서 자기도 이제 생계를 유지했을 텐데 그렇게 미워하는 게 좀 이해 안 되더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 가서 학교폭력 일진들이 이렇게 괴롭히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일진이 지가 괴롭힌 건 생각 못하고 갑자기 꼼출하면 얘 죽인다 그러고 갑자기 얘에 대해서 막 여론몰이하고 가서 정말 분노에 불타는 경우들이 있잖아. 굉장히 적절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일단 이런 사실관계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한번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제일 큰 얘기 돈을 먹었으니까 돈을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돈을 먹은 게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박송 씨 유사하다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한 사건으로 박송 씨 사건이 있었는데, 박송 씨 사건은 그 형제분이 이제 안타깝지만 형제분이 박송 씨가 번 돈을 다 가져가 버린 사건이어서 이거는 지금 횡령죄로 기소가 됐죠. 구속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횡령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다 뉴스 기사들 보면은 거의 뭐 횡령죄가 될 거라는 식으로 지금 다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횡령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입장으로 접근했는데 두 분 입장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일단 계약서 내용이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제 이승기 씨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대형 연예인이기 때문에 신인처럼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을 때 20%라도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 그러면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승기 씨의 목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업무상 횡령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비용들이 계산을 했더니 이걸 줄 게 없다라고 볼 만한 계약 내용이라고 하면 횡령을 의율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인 게 기본적으로 우리 횡령죄는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을 하는 지위란 말이에요. 횡령죄의 주체는 내 거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금전이나 물건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타인 소유가 되려고 그러면 이승기 씨가 지급받지 못한 게 확실히 이승기 씨의 돈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박송 씨의 경우는 이게 명백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분은 오로지 박송 씨가 번 돈이니까 다 박송 씨 돈인데 박송 씨 돈을 형제가 관리만 해주다가 이거를 일부 자기가 가져간 거라. 이런 경우는 무조건 횡령이 되는데 이게 정산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횡령죄가 될지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수익이 안 났었다. 만약 그런 식의 보고서를 정산서를 잘못 조작했다고 하면 이건 사기가 될 것이고 하여튼간 이거는 조금 더 드러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간 뭐 음원 수익 정산이 안 됐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횡령이 될지 사기가 될지 아니면 단순 민사 책임이 될지는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본인도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업무상 횡령 이슈도 있지만 사실 법인카드 부분도 적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건 음원 수익 정산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어제자로 뭐 보도가 됐어요. 저희 촬영을 기준으로 어제자 보도가 됐는데 근데 이 부분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쵸?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죠. 회사 돈은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 내 쌈짓돈처럼 빼먹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빼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그 법인과 대표가 법인격이 분리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은 나와 또 다른 인격체인데 이거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엄연히 타인의 돈이기 때문에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권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이건 내 거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권지영 대표 녹취. 일단 이 녹취는 여기서 나온 소리들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라서 이게 어떻게 흘러나오게 보도가 됐는지부터 조금 신기하긴 한데 어때요? 이 녹취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마치 그 권 대표가 그 진짜 이승기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남은 내 인생을 이승기 죽이는 데 쓸 거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진짜 이승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이걸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대표적인 협박죄인 거잖아요. 문제는 이 자리에 이승기 씨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폭언을 한 사람이 너 가서 전해. 내가 죽일 거니까 가서 전해.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협박죄죠. 근데 그냥 내가 화가 나서 이 자리에서 전하려는 의도 없이 얘네 들으라고 이 앞에서 내가 누구 죽일 거야. 나 누구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협박죄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보통 이제 협박죄가 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죽인다 이런 얘기는 화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폭언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구체 해악의 고지 그 사람한테 이제 피고지자한테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승기 씨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폭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제 권진영 씨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권진영 대표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아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건데 그 외부를 노출이 돼. 더군다나 이걸 언론사에서 퍼뜨리는 바람에 거의 전 국민이 이거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혹시 뭐 이걸 녹음한 사람이나 혹은 이걸 배포한 그 언론사를 상대로 뭔가 법적인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란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야.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동의를 받지 않는 타인의 음성을 임의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소송에 사용하는 것, 이 음성권에 대한 침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나는 이건 음성권 침해라고 볼 여지는 되게 높은데 근데 이제 아마 이 녹음 없었으면 권 대표가 절대 사과하지 않았을 거야. 대화자 중에 한 명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상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민사상 불법 행위는 구성해요. 아까 유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음성권 침해라고 해주셨잖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잘 와닿을 게 그겁니다. 그 간통죄 있었죠. 옛날에는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돼서 형사불법도 됐고 위자료도 줘야 되니까는 민사불법도 됐는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얘는 형사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보도로만 봤을 때는 이승기 씨 지금 되게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라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이거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건 게 우리 술자리에서 뭐 짓궂은 농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좀 흉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막 돌아다녀서 정말 나한테 큰 타격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까지 정당하냐. 그래서 아직 민사상 불법으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화자 간에 동의 없이 녹음한 것도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근데 과연 이 법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건데 사실 권 대표가 이거 녹취 없었으면 사과 잘 됐겠다, 그렇죠? 소송이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버티기다가 소송 끝나면은 사람들 관심 다 떠나면 그때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게요. 막. 근데 이런 되게 강력하게 진실을 밝히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사불법으로 놔두고 형사불법의 영역으로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의 시대야 바야흐로. 그래서 하여튼간 이승기 씨 사태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번에 추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조금 일반적인 소속사의 분쟁이랑 좀 다른 게 보통은 연예인들이 먼저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소속사에서 먼저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그리고 그걸 보도를 내고 팀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요. 멤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가 조금 의문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뭐 갑질이 이제 뭐 있었다. 이게 정작 지금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 안 나오고 걔는 그럴 친구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여기 근처에 저희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저희 청주 사무소 근처에 이제 샛별초등학교, 산남중학교가 있는데 추가 이제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특히 근데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 캠페인 있잖아. 멈춰! 이렇게 하는 그 캠페인. 그거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산남중학교라고 하니까 그 멈춰의 시초인 산남중학교 출신이 갑질을 과연 했겠냐. 그럴 리가 만무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지금 유 변호사님 말한 대로 아니 진짜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진짜 요새 인기도 진짜 많은데 왜 소속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근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제를 하려고 만약에 이거 이유를 지어낸 거다. 추 입장에서 피해자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소속사에서 발표한 사실이 이제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추의 팬이 고발을 했다고 쳐봐요, 경찰에서. 그러면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겠지. 그러면 소속사 관계자를 불러서 추가한 갑질이 무엇이냐를 밝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다. 팩트였을 때는 이제 전속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 사유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알렸다고 하면 이거는 적어도 이제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정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 처벌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 그러면 허위사실로서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사실 그로 인해서 추 씨가 입은 이미지 타격도 꽤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꽤 크게 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진실을 밝힌 명예훼손도 우리나라는 처벌을 하거든요. 이제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예외 규정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진실된 사실로서 팩트라고 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처벌하지 않겠다. 진실일 경우에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서 이게 진짜 팩트로 스태프에 대한 갑질이 팩트로 드러나고 팬들이나 국민들이 연예인 활발히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그 신변이나 전속계약 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건 충분히 공공이익에 해당해서 이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만약에 이게 형사사건화 된다고 하면 그 스태프 갑질이 진실이었냐 아니면 소속사 측에 의해서 조작된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으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 상대방 사무실 내지는 가족들한테 가서 이거 얘기해도 되냐, 이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일 많아. 가족들한테 얘기할 경우는 뭐 그 공연성이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직장에 가서 그런 소문 낸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요즘은 뭐 인사팀이나 이런데 뭐 징계 요청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방식은 진짜 처벌하기 어려울 거야. 꿀팁 나왔는데 의도와 다르게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추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언론 보도가 많지 않아서 일단 명예훼손 정도만 되고 있는데, 혹시 추후에 다른 사실관계들이 나오면 저희가 더 한번 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도 팬으로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